네, 제 소개 먼저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저는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18년 차 치과의생사고요. 제 이름은 이제 여기 덴탈 D죠. 덴탈 하이지니스트 아웃스탠딩에서 뛰어난 치과의생사라는 네, 의미를 제가 제 성에다가 이렇게 담았고요. 그래서 맹준호 네,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18년 차 치과의생사고요. 총 9대 규모 정도의 치과에서 총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치과 교육 1인 사업자 DN조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덴탈리키 소속 강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지난 10년간 임상 강사로 활동하면서 뭐 러버 임프레션부터 임시치아 덴처, 임플란트, 뭐 다양한 실무 중심의 강의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데이터 관련해서 강의나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데이터 관리, 관계, 조직 문화 요 그 네 가지 키워드에 좀 중심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 최종적인 목표는 지속 성장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만드는 거, 도와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제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강의 이제 신청하실 때 1시간 동안 이제 주제를 잠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진료의 흐름을 완성하는 사람들, 바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시스트라는 표현을 안 하고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광고에서 어시스트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어시스트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단순히 뭔가 돕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돕는 역할까지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료 현장 안에서 그 진료 현장이라는 팀 안에서 각자의 영역 그리고 자리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시스트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을 좀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내재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한테 요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요. 나는 어떤 어시스트인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설문을 봤을 때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원장님들도 계시고, 뭐 일반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인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면 진료실 스태프들을 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꼭 여기에 답을 남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내가 어디쯤에 있지? 1, 2, 3, 4번 중에 나는 어디쯤에 도달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강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의 역할은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어시스트. 주로 이제 구기 종목, 뭐 축구나 뭐 농구, 뭐 이런 데서 이제 득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어시스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치과에서 어시스트의 의미는 치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도움을 주는 역할보다는 조금 좀 전에도 얘기했죠. 플레이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기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동료, 주변 동료죠. 뭐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어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게 중요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실무의 플레이어, 어시스트. 예.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료거나 아니면 치과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진료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을 하고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의 감정도 케어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진정한 어시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뭐 마케팅 펀넬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면은 진료 어시스트가 결국엔 병원은 환자가 들어와서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수업은 도대체 우리 병원에 어디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마케팅 펀넬로 보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거죠? 어시스트의 역할이 음, 이 단계예요. 전환 단계.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 펀넬이라는 개념을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환자가 유입이 됐을 때 이렇게 뭐 상담이라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상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진료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환자들이 조금씩 줄어들죠. 들어온 환자가 100%다 진료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환 단계가 되었을 때는 환자가 실제 진료에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시스트, 진료 스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진료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진료를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수강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뭐 통역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진료 시작한 시점부터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음, 어시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료의 시작과 끝 전부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전환 단계 중에서 일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진료의 이제 시작 장면으로 넘어갈 건데 진료실에서 내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오늘 진료를 열심히 하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를 맞이하러 가거나 아니면 환자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죠. 진료실 들어온 환자의 표정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 명의 환자를 봤을 거예요. 그 중에 기억이 나는 환자가 있나요? 음, 채팅창에다가 한번 어떤 환자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남는 환자가 있다면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거의 긴장하며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체적으로 긴장되고 무표정한 모습. 혹시 이렇게 막 친근하게 막 웃으면서 막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이 많지는 않죠, 치과에. 그렇죠? 어, 가뭄에 콩나듯 맞아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저는 그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친근하게 뭔가 내가 치과라는 곳 진짜 비용도 비용이고 통증에 대한 것들도 있고 사실 긴장되고 무섭고 뭐 피하고 싶지 피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하루에 한두 명 계신 거면은 진짜 환자분들에게 뭔가 편안하게 안심할 수 있게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게 어, 뿐만 아니라 뭐 어시스트, 진료 데스크부터 다 잘 해주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정은 뭐 무표정하거나 네, 긴장되어 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긴장되어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긴장이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 긴장하고 진료를 할 때는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그 주변의 소리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좀 뭐 팀워크라던가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요지는 환자는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병원을 온다. 그래서 되게 예민해져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좀 예민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환자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1, 2 이렇게 했잖아요. 1번이 네,
2번은 아니오예요. 제가 한 3개 정도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대기 공간부터 진료 공간까지 환자를 안내한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 여기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기 공간에서 진료 공간까지 환자를 안내하는데, 그러면 환자를 맞이하러 대기 공간에 내가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환자와 눈 맞춤을 하고 환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렇게 하고 있나? 음, 여기서 이제 환자의 이름이라고 했죠? 어, 뭐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2번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환자의 약간 어, 왼쪽 편, 환자의 왼쪽 편이죠. 왼쪽 편이나 왼쪽 약간 앞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진료 공간으로 안내한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자,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난 셋 다 1번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한 개는 조금 잘, 있네요. 계시네요. 세 개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없으시면 셋 중에 하나라도 놓치기 쉬워요. 사실 저도 바쁘고 정신없고 하다 보면은 환자분 이렇게 부르고서 앞에 나가서 눈 보고서 호명하고 안내하는 것까지는 잘해.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막 호다닥 가다 보면은 뒤에 보니까 환자가 없어. 보니까 막 딴 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 저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좀 환자를 처음 맞이하러 갔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가지고서 1, 2, 3번 순서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일을 조금 계속 하려고 리마인드 해야죠. 자, 진료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한테는 굉장히 긴장되고 예민해지는 순간들의 장소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통 그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진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정돈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첫 환자들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료실에 앉는 환자들은 체외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깨끗하게 정돈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진료가 좀 이렇게 막 빠르게 흘러가고 정신이 없다 보면 뒷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환자가 앉는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 모니터 화면에 이런 거 많이 있죠? 모니터 화면에 전에 환자 파노라마 사진 이렇게 띄어져 있고,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어디 잘 안 닦여져 있고 이런 거 있을 건데, 이거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환자들이 보통 이동 동선이 이거죠. 환자를 안내하면 엑스레이실로 가거나 진료실로 바로 갈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실로 갔을 때 이게 계속 루틴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요 비닐 커버 여기다 씌우는 거는 뭐 잘해. 근데 여기 바닥도 잘 닦으세요. 매번 촬영한 다음에 계속 닦으세요. 음. 이런데 이제 턱 주변에 유분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데 이제 막 번들번들하게 막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환자가 와서 촬영하려고 왔는데 이게 환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물기 전에 그 뒤에 계속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주변만 계속 이렇게 막 주변만 계속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겠죠. 근데 이런데 주변이 좀 막 지저분하게 돼 있거나 이런데 화장품이 묻어 있거나 유분기가 있거나 이러면 내가 여기 턱 올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감사하게도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면 빨리 뭔가 사과드리고 정정 이게 깨끗하게 하고서 다시 재안내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내용 공유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뭔가 루틴화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체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기 체어 바닥 여기 밑에 비닐 많이 씌워져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뭐 이제 장마 비가 오는 날들이 이제 많아질 텐데 이제 눈 한참 왔었죠? 눈 오다가 비 오다가 하면은 신발 막 젖어서 이런 데 발 올리면은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닦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 바쁠 거거든요. 저도
예, 예, 저도 지금도 진료실에서도 일하고 데스크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놓치는 것들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굉장히 잘 성실하게 이런 거 잘 해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 발 올리는 데랑 타구대 그리고 환자가 닿는 곳, 손잡이, 머리 이런 데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환자를 앉히는 거를 좀 루틴화 시키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체어에 앉았어요. 엑스레이 찍고 체어에 앉았으면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료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토크라는 게 오늘 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스몰 토크 아주 아주 작은 스몰 토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몰 토크의 목적은 뭐죠? 친해지는 건가요? 환자랑? 그러니까 라포 쌓는다고 하는데 친해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스몰 토크의 주요 목적은 환자와 대화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료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 뭐랄까 메시지들을 캐치를 해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로 뭔가 의료진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스몰 토크 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 단계별로 설명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간혹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오히려 설명 듣다가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미숙하다. 아직 이런 환자 옆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조금, 내가 이것까지 설명을 했을 때 환자가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이제 환자랑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 이제 선배분들이나, 그쵸? 선배님들이나 뭐 실장님들, 하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들은 어떻게 환자를 케어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투입이 돼서 환자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연차가 낮은 상태에서 과정 설명이 들어가 버리면 환자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환자가 질문하면 잠시만요 이러고 다른 선배 모시러 가. 아니면 원장님한테 다시 얘기해서 할게요. 하면은 이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물어보면 뭐 해? 모르는데 이렇게 굳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병원마다 뭐 컨셉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연차에서는 사실 과정 설명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료가 시작을 하면은 지원을 하는 거죠. 진료 지원을. 그래서 원장님이 진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진료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료 다 끝나고 나서는 환자에게 조금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환자가 이러이러한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진료가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진료가 좀 어떠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다음 진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면서 환자분한테, 오늘 진료 어떠셨어요? 경험 피드백 청취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편하지 않으셨군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 것들 내용 공유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환자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되게 긴장되고 조금 불안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나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고 또 나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진료에서는 아마 긴장이 조금씩 풀어져서 아마 그 아까 좀 전에 윤정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모에 콩나듯이 이렇게 밝게 긴장이 풀리니까 기분이 좋죠. 오늘 진료도 너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금방 나 치료 잘 끝나고 식사도 잘 하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은 빨리 잘 치료하고 관리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에 즐거울 수 있죠. 그런 환자들이 점점 네, 많아질 겁니다. 어, 어시스트 상황별로 어시스트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진료 유형에 따른 어시스트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강의가 1시간짜리 특강이다 보니까 좀 제가
막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다시 좀 이런 부분 잘 모르겠어요.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는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도구 준비하고 기구 준비하고 조명, 석션, 리트렉션 이런 거 정확하게 시행을 해서 술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야 확보. 예.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막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 상대의 위치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느껴야 돼요. 그냥 단지 원장님이 진료하다가 이건 뭐 조금 불편해서 뭐 미러를 약간 이렇게 치운다거나 어, 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원장님은 뭐 미러의 그 헤드레스트의 각도가 이런 각도를 원장님은 선호를 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시스트 할 때 내 석션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면 원장님의 시야가 가려져서 원장님이 조금 진료하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술자를 좀 도와줘야죠.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멸균기구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서 보존해야죠. 그래서 원장님들 수술 잘 했는데 멸균이 잘 안 돼가지고 뭐 페일 나서 재수술을 한다거나 하면은 사실 뭐 환자도 고생스러운 거지만 선생님들도 뭐 수술을 계속 해야 되고 수술은 많이 하는데 사실 수납은 잘 안 돼. 이러면 또 병원은 또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한 노력들이 뭔가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구들에 대한 멸균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교정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기구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일반 진료도 마찬가지고 교정 진료도 이게 대부분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그리고 뭐 보철물 이런 거 다 엄청 작잖아요. 네, 그렇죠? 뭐 힐링, 뭐 임프레션 코핑, 어버트먼트, 크라운, 인네이 이런 거 다 엄청 작아서 이거 한번 바닥에 떨어뜨려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100%예요. 떨어뜨리는 거를 내가 직접 떨어뜨렸거나 남이 떨어뜨리는 걸 봤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이건 100%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치과 종사자가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엄청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그냥 간단한 진료, 그러니까 뭐 인레이 세팅부터 해서 저한테 잠시만요. 이거 대기실. 이거 채팅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엄청 작잖아요. 어? 이런 뭐 보철문이나 이런 거 엄청 작잖아요.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료의 흐름을 완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진료의 흐름을 방해하는 약간 네,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 한 병원에 이제 그 원장님 미팅을 갔다가 이걸 딱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골드 크라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스텝이 그 안에 세면 제거하다가 골드 크라운 떨어뜨렸는데 골드 크라운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치과에는 그 미지의 그 공간이 있죠. 네, 그 제3세계로 연결되는 미지의 그 터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운 좋으면 찾는 거고 아니면 거의 다 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야지 사실 진료의 흐름도 매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구들 작은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아 어린이를 보는 경우에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게 사실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료를 진행을 못하죠. 그래서 케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원장님이 들어가서 진료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뭐 케어 잘 안 됐는데 원장님 들어갔다가 막 찡찡, 으아, 안 해. 해가지고 또 원장님 또 다른 데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또 그 역시 진료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은 뭐 잘 친근한 분위기 조성하면서 치료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린이 병원 같은데 어린이 치과 같은 곳으로 리퍼를 하거나 하면 좋겠죠. 그래서
환자 유형별로도 어시스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환자는 다 불안해요. 음, 불안하지 않은 환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뭐 아파서 온 것도 있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아, 큰 돈 들어가고 예, 갑자기 큰 돈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 내가 좀 젊을 때 관리해 놓을 걸 이렇게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 왜 이렇게 이가 잘 안 닦였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이분들 불안하고 약간 본인이 아,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 진작에 좀 관리 좀 받을 걸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막 스케일링 하면서 아, 오늘 여기 되게 지난번에 스케일링 해드렸는데 오늘 RP하러 왔는데 여기 되게 안 닦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환자가 되게 더 불안해지겠죠? 불안을 넘어서 좀 화가 날 거야. 어. 이거 내가 관리받으려고 왔는데 나 혼나려고 왔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환자가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응대한다기보다는 그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좀 관심을 갖고 아, 오늘 표정이 어떻지? 진료 잘 받고 있나? 걱정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닦이는 부분 있으면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 격려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진료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시키면서 가능하면은 안심하고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을 보조하고 뭐 설명 같은 거 보호자에게 하면 되겠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료가 끝난 다음에 데스크 통해 가지고 보호자에게 치료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 진료실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뭐 기록을 해놔야 추후에 이런 어르신들은 이게 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록해 놓고 보호자하고도 충분히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안한 나한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동을 보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대부분이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이제 뭐 환자 휠체어 타고 오시면 이렇게 드, 안아가지고 이렇게 뭐 의자에 앉혀놓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뭐 칭찬, 격려, 잘했어, 막, 잘하는데,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격려하면서 치료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기다가 저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긴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아이가 너무 막 무서워해. 그런데 막 진료를 막 진행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치과 입장에서도 여기다가 과도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잘 하는 선생님이 케어를 해서 진료로 이어가면 좋은데,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케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케어를 하려고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지켜보는 원장님도 힘들 건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과 병원에서 기준을 좀 정해놓으면 좋겠죠. 아이의 경우에는 뭐 몇 분 안에 이게 아이가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지 않으면 보호자를 잘 선택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을 하자. 뭐 다음으로 예약을 하던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수면 진료가 되는 어린이 치과로 전원을 시키던가. 그리고 장애인 환자는 뭐 펜에다가 뭐 글씨를 쓰던가 아니면 조금 큰 목소리로 뭐 이야기를 해주던가 좀 세심하게 진료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런 분들 볼 때는 뭐 이동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고령 환자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실 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은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독립된 공간, 조금 외진 공간은 좀 멀겠네요. 독립된 공간이나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진료를 봐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 특성에 따른 주요 포인트 중에서 응급 상황,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이 뭐가 있죠? 음,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그러니까 주로 뭘 삼킨다거나, 그죠? 어, 뭐 기구를 삼킨다거나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기구를 떨어뜨려서 환자가 뭐 이렇게 외상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어시스트를 옆에서 이제 진료를 보조하시는 분들은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필요한 도구들을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원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원장님의 지시 하에서 응급 상황들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장님도 경황이 없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힐링을 삼켰어. 힐링 어버트먼트를 삼켰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이 있으면 힐링이 기도로 넘어갔는지 뭐 식도로 넘어갔는지 그냥 그 증상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괜찮으신 것 같고 뭐 호흡도 괜찮고 뭐 특별히 뭐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침상 뭐 침을 삼키거나 이럴 때 이물감도 없고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하고서 그냥 보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런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구 삼켰을 때 내과로 전원해야죠. 진료 스텝이 실장이 음, 실장이 뭐 차를 타고 아니면 혹시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아니면 근처에 내과에 가서 흉부를 찍어서 실제로 이게 식도로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는 와중에도 환자를 계속 안심시켜야겠죠? 어, 더 불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왔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리고 뭐 기구 같은 거 전달을 하다가 기구가 환자 얼굴에 떨어졌어. 환자가 얼굴에 맞았어요. 근데 뭐 눈 주변에 떨어졌어. 그래서 환자가 막 눈을 좀 아파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대요. 근데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경황이 없으면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또 뭐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다가 치과에 와서 이거를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게 빵 터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시스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는 거 첫 번째, 잘 기록하는 것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후속 처리를 하는 건데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진료 스텝이 2년 차, 1년 차가 어시스트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내과 가서 아니면은 뭐 안과 가서 이 사람이 환자가 지금 괜찮은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를 도와주는 건 어렵잖아요. 이제 사실 이 어시스트의 범주는 확장이 되는 거죠, 더 크게. 그러니까 사실 데스크 실장이지만 데스크 실장이나 진료 실장이나 뭐 총괄 실장이나 모두 직급을 가지고 있지만 어시스트의 범주에 다 들어가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환자분들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케어하는 거를 음, 케어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진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폭력, 폭력도 응급 상황이죠. 그렇죠. 환자의 폭력, 저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하면서 진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하면서도 긴장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한테 환자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진료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 먼저 해야죠. 일단은 그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환자랑 그 당사자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물리적이든 뭐 물리적인 힘을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하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 얘 때문에 화났어. 그래서 막 진짜 주먹까지 막 올라와. 그 너무 화난 거잖아요. 그 사람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그럼 이제 만약에 그 폭력의 대상이 원장님이면 실장님이 뭐 진료실 스태이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조금 가장 가장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면서도 안심시키는 와중에도 일단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데 신고해야죠. 그래서 사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치과에는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여자 원장님들도 엄청 많으시지만 대부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실 그런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엄청 무서울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도. 그럼 이제 도망간다기보다는 같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 일심 해가지고 일심 동체처럼 뜯어 말려야죠 환자를.
그러면서 신고는 빨리 해서 뭔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진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장시간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서도 내가 진료를 어시스트를 하면서도 원장님,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진료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난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거, 이 다음 타이밍에다 뭐 하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들은 뭐 지금 뭐 멀티에 멀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원장님 진료도 신경을 쓰면서 환자도 케어를 하면서 이 다음 사항도 생각하면서 또 차팅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직원들한테 수고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 덕분에 내가 진료를 잘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일하는 직원들도 그냥 맨날 그냥 아무나 의미 없이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일에.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석션 잡고 그냥 처음에는 일 잘하더니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표현이 조금 서툴 뿐이지. 그래서 표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 체크하고 환자 상태 체크할 때는 소공포 사이에 뭐 그 보이는 환자의 그 안면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 또는 환자 주먹 아니면 환자 발끝 이런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체킹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체킹하면서 환자가 움찔거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원장님은 진료에 집중해야 되니까 원장님은 환자 그 치료하는 거에 집중하게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내가 체킹하면서 환자가 움찔하면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라던가 지금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끝났어요. 뭐 이런 얘기 사실 뭐 요즘에 뭐 짤로 엄청 많이 최근에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뭐 거의 안 끝났는데 뭐 한 30분 남았는데 거의 끝났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조금 와전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 술자 피로도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피로도 관리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가 매끄럽게 쫙 이어지면은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거든요. 근데 가다가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해서 뚝 끊겨. 다시 이게 또 가다가 또 뚝 끊겨. 가다가 뚝 끊겨. 막 프랩하고 있는데 어시스트 하는데 뭐 시야를 막 가려. 아니 뭘 달라고 했는데 못 줘. 가지러 가. 한참 있다 와. 막 이러면 이제 피로도가 엄청 늘어나요. 어.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장시간 진료할 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어시스트 할 때 집중력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술자는 한 명이거나 아니면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진료 스텝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진료할 때는 스텝들이 손 바꿔가면서 조금 그래도 원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착착착 들어가서 진료가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면은 원장님도 좀 덜 피로하게 진료를 잘 마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뭐 역할도 중요한데 저는 이 스타일을 분류를 했지만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그냥 꼼꼼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원장님뿐만 아니라 뭐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이런 원장님들이 있고 느긋하게 하시는 원장님들 글쎄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원장님들은 조금 적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설명을 환자한테 많이 해주는 원장님. 어, 이제 환자한테 원장님이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이러면 이제 설명할 보완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이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진료를 하는데 환자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진료 케이스랑 비슷한 환자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아, 마침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게 연세도 비슷하고 치료하는 부위도 비슷하고 아마 상태도 그 전에 지금 상황이랑 거의 흡사한데 이분이 어떻게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진료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여줄 때 그럼 이 사람의 차트 번호라던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타다닥 응대가 될 수 있게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팀워크,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 어, 이거 원장님들 다 하고 싶으신 건데 하기 어려운 거. 그렇지 않나요?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은데 하기가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거의 마지막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유연하게 대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사실 상황 판단력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 멀티태스킹은 사실 멀티는 없어요. 사실 멀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다가 그냥 잠깐 끊고 딴 거 하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막 한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능력도 이거에 집중하면은 사실 그 실수 같은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원장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환자가 왔어. 근데 이 사람 그냥 체온에다 이렇게 앉히면 되는 게 아니라 와, 이 사람의 감정, 오늘 기분이 어떻지? 표정이 어떻지? 어, 오늘 뭐 좀 이분 좀 많이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지?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진료할 때 원장님 어떻게 내가 보자 해가지고 어시스트를 해야 원장님이 좀 피로도 좀 줄이면서도 진료 퀄리티 확 올려가서 진료 빨리 끝날 수 있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진료받는 와중에 환자 어디 불편한 데 없는지 다 또 세심하게 체크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막 엄청 기분 안 좋아가지고 병원 와가지고 그 기분 다 풀어내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근데 그런 거 다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긴장되죠. 긴장되는데 그럼에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일을 할 때 이거 침착성, 그러니까 급하게 막 뭐 한다고 되는 거 하나 없거든요.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일이 잘 안 돼서 다시 하고 시간 더 걸리고 막 꼬여가지고 오히려 진료가 엄청 더디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진료의 흐름을 완전 방해해버리죠. 그래서 좀 더 침착하게 진행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될 때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좀 빠르게 뭔가 문제 해결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상황 판단력이 좋아져요. 어. 그럼 자연스럽게 일 처리가 빠르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급하게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냥 이거 한두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은 스트레스 쌓이는데 또 이거 그 상황에서 좋은 말 나오기 진짜 어렵죠? 그럼 이제 어 뭔가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16분 남았는데 마지막 포핸디드 덴티스트리네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은근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과 의사인데 덴티스트리가 치과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가 손이 네개야 의사가 손이 네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식스핸드도 있고 에잇핸드도 있어요. 이 짝수로 가겠죠? 사람이 두 명이면 포, 세 명이면 식스, 네 명이면 에잇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장님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진료 스타일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가 하는 일들을 내가 그의 팔이 돼서 그죠? 그의 팔이 돼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경험 많이 쌓으신 분들이 오히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기존의 경험들이라는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원장님이 이 상황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포핸드가 아니야. 그냥 네 손, 내 손이죠. 어.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이 원장님.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에 링크드인이 돼야 포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링크된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시야 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구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시야 확보라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크게 하나는 조명이에요. 조명 관리. 조명 관리하는 건데 그림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 사실 그림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 이게 시야 확보가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본인의 허리와 어깨와 손목과 그 몸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도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진료를 해나가기 위해서 자세를 포기해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포기하고서 뭐 지금 카메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원장님이 이렇게 거의 환자의 얼굴을 다 가린 상태로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원장님 얼굴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명을 이렇게 위에서 쏘면은 머리에 다 가려져서 그림자가 지니까 그림자가 최소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밑에다 나열을 했는데 오버헤드 조명 위치 조정하는 거는 사실 그 요게 환자의 몸통에서 그 음, 수직인가요? 몸통과 수평?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원장님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짝 피해서 이렇게 라이트가 이쪽에서 뭐 이렇게 쏜다던가 아니면 뭐 이쪽에서 쏜다던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을 찾아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진료를 할 때, 프랩을 할 때 어떤 원장님의 헤드가 어느 위치로 주로 가는지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조명을 거기에 맞춰서 딱딱 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조 조명 활용할 수 있죠. 요즘에는 뭐 헤드라이트 많이 쓰죠. 그리고 핸드피스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쓰면은 사실 뭐 헤드라이트 좀 잘 안 맞는다고 해도 핸드피스 돌리는 순간 그리고 이게 라이트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는 이렇게 술자, 환자, 가운데 안 오고 이게 뒤에서 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그 조명은 술자와 환자 사이에서 나오는 조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헤드라이트 또는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LED 조명이죠. 그래서 요거 그냥 쓰면 되죠. 예, 쓰면은 사실 원장님들 막 이거 헤드레스트 이렇게 잡고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 뭐 라이트도 못 맞춰 이런 말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병원에서 쓸 수 있다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러를 통해서 간접 조명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구내 미러 사용할 때 안에 습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습기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뭐 보통 뭐 물을 살짝 뿌린다거나 에어를 살짝 뿌려준다거나 하는데 물 이렇게 세게 뿌렸다가 입안에서 물 촥 튀어가지고 원장님 얼굴에 쫙 되면 또 이제 진료가 흐름이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구내 미러 빛반사 잘 될 수 있게 습기 제거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환자 머리 위치 조정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루페 같은 거에다가 라이트 달아가지고 사용도 하고 핸드피스 자체에서 이렇게 LED가 나와서 이 조명을 비춰주기도 하죠. 이런 거 사용하면 되고 환자의 그 기본적인 그 헤드레스트 아니 그 헤어 그 라이트의 위치는 하악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쏴주고 상악은 약간 45도로 이렇게 쏴주죠. 그래서 요거는 환자 두부, 그러니까 환자의 머리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머리통이래. 머리에 이렇게 빛이 딱 떨어지니까 요걸 피해가지고 빛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위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세를 똑바르게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비들어가는 그 공간이 충분히 부여가 될 텐데 자세를 똑바로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습관이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잘 될 건데 저조차도 사실 앉아서 진료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어, 그러니까 전 서서 진료를 많이 하는데 서서 진료하면서 이렇게 머리 그냥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허리랑 막 다 배려 가면서 그냥 진료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가능하면 좀 편하게 그리고 진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턱을 약간 들어준다거나 내려준다거나 하면서 빛이 들어가는 방향을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션을 하면서도 석션도 사실 구강 내 이물질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시야 확보랑 환자의 안전, 리트렉션이죠. 그러니까 리트렉션을 통해서 시야 확보해 주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 어, 환자 입안에 그 물이 막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 근데 막 가르륵 하는 상황은 아니야. 가르륵 하는 상황은 아닌데 물이 첨방첨방한데 원장님이 링갈 쪽을 이렇게 프랩을 하고 있어. 혀가 막 이렇게 있어. 혀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혀 미러로 잡고서 뭐 그 프랩을 하시는데 그럼 나는 여기 볼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볼 잡아 당기면서 석션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 환자의 연조직을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이 첨방거리는 이물질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은 빨아들이면 돼.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전에 뭔가 스몰 토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몰 토크 통해서 환자 진료하기 전에 입안에 물 차는 거 되게 힘들어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진료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석션을 빠르게 빠르게 해주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석션을 할 때 기본 원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석션의 목적 중에 더 큰 목적은 어, 연조직을 보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석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연조직을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상하 같은 거 상하 구치부 프랩할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 7번 있는데 7번을 이렇게 프랩할 때 협측의 연조직이 이렇게 싹 말려오면서 버에 쫙 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원장이 프랩을 할 때 뒤에 연조직이 혹시 말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게 달랑말랑한가 그런 거 막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석션 팁 이용해가지고 살짝 위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쫙 뒤로 위로 쫙 이렇게 넘겨주면은 리트렉션이 되면서도 일부분 석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것들은 뭐 메탈 석션이나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싹 빨아주면 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석션은 진료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정확하게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사실 석션이 기본인데 어시스트의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거 역시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직관이 필요해요. 직관력. 그래서 이거 그냥 입안에 있는 거 빨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거 빨아들이는 거 외에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들, 연조직, 뭐 혀, 이런 거의 움직임들이 원장님의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리고 원장님의 진료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간섭이 돼서 뭐 혀가 다친다거나 뭐 볼이 다친다거나 입술이 다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게 리트렉션 같은 걸 하면서도 석션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어, 이게 리트렉션 하면서 동시에 석션을 계속 하고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손이 두 개가 입안에 들어가 있으면 원장님 시야에 조금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원장님이 프랩 싹 하고서 벌을 딱 빼는 순간에 나는 석전을 한번 싹 돌리고 다시 리트레이션 쫙 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티키타카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어시스트 많이 서야죠. 그리고 그 어시스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통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소통이 쉽지가 않죠. 뭐 상황별로 유연하게 석션을 조절해서 좀 이렇게 빠르게 할 때도 있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연조직 보호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환자 신호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 주로 뭐 그 석션과 관련된 신호는
이런 거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일어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를 좀 잘 매니지한 다음에 혹은 원장님이 잠깐 멈춰갈 수 있게 약간 신호를 이렇게 줘서 석션 한번 싹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뭐 석션 기본적인 기술, 뭐 난이도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핸디드 덴티스트의 장점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몸의 일신에 있는 팔이지만 이 팔을 원장님의 생각, 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대로 내 팔이 진료를 도와줄 때 진료 시간은 확연하게 단축이 될 수 있고, 뭐 진료 정확도도 당연히 내가 진료 시간이 줄어들고 시야가 잘 보이고 뭔가 진료의 흐름이 매끄럽게 쫙 가. 그러면 진료의 품질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환자도 진료 시간 자체가 짧아지니까 편안할 거고요. 원장님과 나와의 그런 팀워크가 향상이 되겠죠. 그 의료진은 원장님도 좀 덜 피곤할 거고 나도 덜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워크가 사실 잘 맞으면은 진료 끝나고 나면 약간 쾌감이 느껴질 건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원장님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료가 완전 잘 됐는데, 오늘 이 선생님하고 진료 이렇게 했더니, 너 오늘 너무 잘 됐는데?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길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공간 구성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 원장님들이 많으니까 술자의 구역은 이렇게 7시에서 12시 사이 혹은 12시에서 2시까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3시, 4시까지도 오기도 하죠. 원장님들이 이렇게까지 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시스트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원장님의 공간, 그리고 어시스트의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적인 구역에서는 정적인 구역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 어, 어, 잠시만요. 또 이러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정적인 구역에서는 여기다가 놔야 되는 거는 안 쓰는 기구, 안 쓰는 재료, 이런 건 여기 놔도 돼요. 근데 사용해야 되는 거, 가끔 모바일카 여기다가 이렇게 모바일카 끌어다 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재료 이렇게 놓고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계신가? 근데 여기가 왜 정적인 공간이어야 되냐? 이게 기구가 여기 있으면 어디로 와요? 전달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얼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원장님 진료 보실 때 다음 기구를 내서 꺼내서 이쪽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동선이 이렇게 길잖아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환자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구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이거 뭐 케이스까지 얘기하면 시간 엄청 길어지겠는데.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환자 눈두덩이 맞아서 근데 환자 그냥 보냈어. 근데 환자가 안과 가서 그 여기 뭐죠? 눈 여기 옆에 뼈 골절됐다고 병원에 진단서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정적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구나 재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그래서 원장님이 갖다 쓰거나 여기 뒤에서 있는 거 이렇게 가슴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모바일 카 여기다 놓죠. 여기다가 재료 놓죠. 그래서 진료 볼 때 여기 구멍 포 덮고 기구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 기구 있고 여기 있는 건 원장님 꺼내서 쓰고 아니면 어시스트가 여기서 환자 가슴 위로 지나가서 원장님한테 기구 전달하고 이렇게 하죠. 음. 간혹 여기 환자 위에다가 기구를 막 이렇게 올려놓는 병원도 있는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구를 딱 준비를 하고서 원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뭐 원하는지 알고 있죠? 기다려. 음.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그죠? 이거 뭐 A라는 기구 쓰고서 그다음에 B라는 기구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안 와. 그러면 이제 이거 주세요 하면 그때 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센스 좋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못 들어오실 수도 있지. 센스가 좋아도 확인 한번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진료 센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센스죠. 그런 것들이 조금 저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 예전에 1년차 때 일 엄청 예, 못했어요. 근데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과정인데 결국에 알려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다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고 있겠지가 아니라 그거를 차라리 뭐 실장이라던가 진료 실장이라던가 전달을 해서 이거는 기본이니까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전달한 다음에 그걸 배울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알고 있겠지 했는데 몰라. 그럼 왜 모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서로가 피곤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는 어떤 어시스트인가 얘기했었죠. 근데 결국에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예측형. 예측형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했잖아요. 어시스트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 나는 원장님의 생각이 내 머리에 탑재가 돼서 이 원장님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탑재가 돼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 손이 움직일 때 이제 예측형이 되는 건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도 엉터리로 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장님이 A 다음에 B 다음에 C 하는데 나는 A 한 다음에 C를 줘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좀 호흡을 맞추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시스트 입장에서는 오늘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어시스트 입장에서는 진료를 할 때, 그냥 석션 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석션 하면은, 아, 큰일 나요. 그럼 이제 링크가 안 돼. 사실 원장님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오늘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없고. 어, 이제 이거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도 사실 뭐 땡큐. 이거는 이제 어, 바로 대응은 가능해요. 즉각 대응이 돼. 그러니까 즉각 대응이 되는데 이 다음에 원장님이 그 뭔가 필요로 하는 거를 미리 뭔가 준비는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해야지 액션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 전체에 대한 흐름 같은 걸 이해하고 있고 원장님 스타일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관심이잖아요, 결국에. 내가 원장님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 다음에 이거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놔. 그리고서 원장님이 말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근저에 놓는 거죠, 근저에. 근데 가까이 놨는데 원장님이 그거 안 쓰고 딴 거 써. 그럼 딴 거 또 바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서로 호흡이 맞아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음, 저는 오늘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리고 선배분들이 그쵸? 후배들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줘야지라는 이런 묵시적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로가 괴로워요. 서로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음. 아마 여기 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신랑이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려주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해줘야 돼.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어시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응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거 할 때 뭐 이거 주세요.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관찰을 해야 돼요. 원장님이 왜 저렇게 반응하셨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볼 때 원장님이 어떤 진료를 할 때 저런 것들, 어떤 것들을 원하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 예측한 거를 통해서, 원장님 이 타이밍에 이거 필요하실 것 같은데 했는데 반응이 와.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매칭하는 타이밍들을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예측하고 예측한 것들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좀 몇 번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보다가 이게 매칭이 계속 잘 돼.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는 예측하고 바로 반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딜 가서 어느 원장님이랑 일을 해도 그 원장님들을 파악하고 맞춰주는 거에 좀 일가견이 있는 어시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칭찬이랑 피드백 이런 거 되게 좀 사실 부족하죠. 어. 그러니까 피드백은 잘해. 피드백은 그래도 칭찬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게 문제야. 너 본을 왜 이렇게 떴어? 너 그거 뭐 기곡물 관리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얘기는 되게 잘해. 근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어 잘한 게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이거 칭찬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원장님 기준에서도 그렇고 뭐 실장님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알아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칭찬이 안 가요. 근데 작은 거라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좀, 그래도 너 요즘에 좀 바쁘고 정신없고 했는데 전보다는 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호칭 부르는 거나 환자 이렇게 안 치는 때 동선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거도 전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어, 근데 그 뭐 환자한테 체어 사이즈 설명하는 것도 너무 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시간들이 바쁜 것 때문에 바빠서 이게 제일 커요. 바빠서 교육할 시간 없고 바쁘니까 들을 시간 없고 음, 나 빨리 일해야 되는데 왜 불러다가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또 반응 올 수 있고 서로가 다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굳이 반응이 바로 안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력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피곤한 게 아니라 조금 즐거운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치료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료를 단순히 막 이렇게 침 빼고 뭐 원장이 뭐 바람 에어 불어주고 뭐 이런 보조하는 게 아니라 진료의 중심에서 흐름을 읽고 그러니까 결과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단순히 어시스트,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진료의 흐름도 읽고, 결과를 내가 잘 만들어가는 우리 병원 진료실에 난 플레이어다.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플레이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좀 진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8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그래도 뭐 좀 바쁘신 분들은 좀 먼저 나가셔도 좋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남아서 그래도 한 5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네, 주셔도 됩니다. 네, 한 5분 정도 안에 답변을 제가 다 못 드리면, 이게 뭐예요? 아, 자, 예약 환자 위주로 널널하게, 어, 대형 치과에 있다가 성장하고 싶어서 소규모 로컬로 이직을 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위임 없는 큰 치과에 있다가 소규모 로컬로 갔으니 뭐 위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할도 분명히 많아질 거고요. 환자 안내, 진료, 차팅, 어시, 어레인지 뭐 엄청 많은 일들을 멀티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체 기능까지 동시에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대형 치과에서 위임도 없었어. 뭐 스케일링하고 팔리싱하고 TBI 이런 거 한 시간까지 이거 한 시간을 냅두는 게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널널한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역할들이 많아지고 이제 또 경력도 한 4년 차 됐는데 조바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조바심입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면은 실수가 당연히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거 멀티로 해나가는 거,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윤정한 선생님께서는 스스로가, 아, 내가 전에 있었던 환경이랑 엄청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건 맞는 거야.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디테일한 거를 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중에 좀 실수가 나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장님일 수도 있고 실장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 미숙합니다. 하지만 이러이런 도움을 주신다면 혹은 제가 어떤 시간을 좀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잘 좀 병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병원 밖에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들을 저는 줄여나가면서 결국에 잘 해낼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바심 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에 맞게 잘하고 싶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입장,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 것만 보고 내가 본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근데 이거를 전체 틀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10년 차가 넘어도 10년 차가 넘어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은 버거울 수 있어요. 예, 누구에게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4년 차인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상심하지 마시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이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꼭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먼저,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해야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재고 관리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관리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금 이렇게 몰아놨다가, 내가 어쨌든 뭔가를 갈아 넣어야 돼. 주말에 내 시간을 쓰던, 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던, 늦게 퇴근을 하던, 해서 뭔가 적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분명히 좀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순위는 현장에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역할들 중에서 분명히 선생님한테 이거는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원장님에게. 이거는 기본인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본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일 1순위죠. 한 달 차인데 뭐에 가장 집중하기 좋을지에 대한 DM이 왔는데, 예? 한 달 차잖아요. 한 달 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 차라고, 한 달 차면 그냥 이거는 수습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 같은 거예요. 학생, 사실. 취업은 했지만, 취업은 했지만, 한 달 동안에 병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저한테 DM 주셨는데, DM으로 제 말에 답변을 주셔도 돼요. 한 달이 됐는데 병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교육을 잘 따라가세요. 그 교육을 잘 따라가고 그 교육을 복습해서 복습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업무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을까요? 어, 조언을 구하고 음. 그리고 나서 배운 내용들이 조금 빠르게 그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한 달 차인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나 한 달 이제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내 친구들은 1월 달에 취업한 애들은 벌써 뭐 한 4개월 일했고 걔네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인내에 뽐 뜬다던데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한다던데 뭐 이런 거에는 그냥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 원장님이 무엇을 원하고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고 그거에 온전히 집중을 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그러니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나 혼자 막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제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고 이런 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우리는 손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이런 시간을 한 달 차에는 완전 집중해야죠. 그래서 잘하실 겁니다. 네. 좋은 병원에 있네요. 그래도 한 달 차인데 뭔가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진료,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20년 차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경험 되게 많으신 원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선생님들의 그 연차는 대부분은 좀 적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효율적인 진료를 준비하고 진료 설명하고 주의사항 설명하고 뭐 이런 거 매뉴얼화를 하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원장님을 잘 알아야 돼요. 원장님.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장님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서 원장님 사용 설명서가 결국에 전 매뉴얼에 생각해. 그러니까 매뉴얼을 그냥 진료실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다 스타일이 다를 거거든요. 왜냐면 다 각자 몸담았던 병원이 다르고 일했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스타일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정리를 해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원장님이랑 안 맞으면 꽝이야. 안 맞으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원장님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게 정리가 됐을 때, 아, 원장님은 이런 스타일로 진료를 준비를 해주는 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진료를 준비를 했을 때 진료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원장님은 갑자기 이런 기구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수한 진료가 시작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필요한 기구나 뭐 이런 거가 근처에 뭔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어, 근처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네, 뭐 진료 설명하는 거, 주의사항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다 원장님 말씀. 음, 결국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진료실에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이거 귀가 많이 원장님이 말하는 거 많이 듣는데 이걸 스태프들이 다 정리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각자가 너무 바쁜 환경이거든요. 바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효율이라는 게 사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적고 기록하고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원장님한테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 원장님의 의견이 이게 맞는지 원장님의 생각이 맞는지 다시 검토받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뭐 문서라던가 이런 것들로 매뉴얼화하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거 자체가 비효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효율을 가져간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나마 이제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조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노션이라던가, 아니면 구글 시트라던가,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설문지, 뭐, 구글 폼 있죠? 그리고 노션도 폼이 있죠? 그리고 탈리라는 폼도 있죠? 그런 폼들을 QR로 만들어서, QR을 진료실에 싹 박아놔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회전 초밥집 갔는데, 초밥집에 전에는 그 호출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야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테이블마다 QR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QR 찍으면 메뉴판이 나와. 넣으면 바로 주문돼.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보고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뭔가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QR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병원에 그냥 싹 박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일들 생겼을 때마다 아니면 원장님 뭐 진료 하다가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는데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 어, 매뉴얼이라는 건 결국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서 QR 박아놓고 계속 뭔가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거 뭐 GPT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음, 뭐 그게 가능하다면 원장님도 이런 뭐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거는 선행될 수밖에 없다. 빨리 뭔가 이렇게 그래도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시간 우리가 빡 투여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뭔가 말씀하신 이런 매뉴얼화된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네, 하는 거 어느 부분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가 필요하겠죠. 정확하게 어떤 니즈가 있고, 어, 어디까지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음,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많이 안 나가시고. 네. 상하 구치부 프랩시 미러 시아콜에서 어시스트 쿨핍이 있을까요? 상하 구치부. 이게 사실 보면서 뭔가 이렇게 환자 이게 실습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구치부니까 아까 구치부는 조명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헤드레스트를 뒤로 약간 이렇게 젖혀서 머리가 이렇게 뒤로 조금 이렇게 젖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상악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악 치아가 바닥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 환자의 머리를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원장님이 이게 환자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 이게 바닥이고 환자 머리 그러니까 상악의 교합 평면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내가 프랩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확 집어넣고서 이렇게 보면서 프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상악 진료를 한다고 하면은 어시스트는 헤드레스트 조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바닥면에 수직이 되게 하거나 수직보다 조금 더 넘어가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들여다보는 게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게 구치부를 프랩할 때 이렇게 환자 머리만 이렇게 제껴도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편해져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원장님이 이제 볼, 그러니까 입술 구각 해가지고 그쪽 초점막을 리트렉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장님이 땡겨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스텝이 크게 도와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이게 버가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상악 구치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악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점막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볼의 점막이. 그래서 여기 협축 프랩하다가 이런 데 많이 상처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땡겨서 보는 거는 원장님이 충분히 이렇게 협측을 리트렉션 하면서 바깥쪽 프랩할 거라서 요거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측할 때는 그때도 바깥쪽 당기면서 안에 이렇게 프랩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깥쪽을 당기는 걸 놓고서 미러 놓고서 간접 시진하면서 설측을 프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게 버가 막 돌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러의 위치 뭐 이런 것 자체는 원장님이 잘 잡으실 거예요. 근데 버가 회전하면서 물이 막 분사가 되고 이거 뭐 치아 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러니까 범람질 절편 이런 게 조각들이 막 이렇게 막 분사가 되죠. 그래서 그 약간 희뿌연 그 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러에 이런 게 막 착 묻으면은
나는 계속 여기 보면서 프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막 묻으면은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미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당기는 것도 원장님이 당기는 것도 내가 당겨줘야 돼. 내가 당겨줘야 되네. 이거 바깥쪽도 내가 좀 살짝 당겨주고 리트렉션을 하면서, 왜냐면 얘가 리트렉션이 안 되면은 입술이 이렇게 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 빛 들어가는 공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입술을 확 잡아 당겨줘서 이쪽을 열어줘야지 빛이 일단은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많이 들어간 빛이 미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명이 들어가면서도 시야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리트렉션 하면서 원장님의 요 미러를 보는 거예요. 미러 보면서 여기에 습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막 희뿌옇게 막 물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거나 하면은 이게 타이밍, 그러니까 물을 짧게 짧게 계속 쏘면서 여기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만 깨끗하게 해줘도 원장님 시야 확보는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들 여기 계신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이게 어렵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미러 보고서 난 여기 미러 보고 진료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 지저분해져. 그러면 또 이렇게 빼가지고 막 닦고 다시 또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막 흐름이 끊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에어를 뿌려주거나 물 한번 싹 뿌려주고 에어 뿌려주거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미러 자체를 뭐 그 뭐죠? 습기 안 생기게 하는 용액 있잖아요. 거기다 담가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조금 미러 조금 큰 거 확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 음, 이게 더 잘 보이는 미러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그런 거 준비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원장님한테 그 미러 싹 주면은 원장님이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잘 하실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NaCl 오염 예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방 100%할 수 있어요. 100%할 수 있는데 후속 조치는 없어요. 후속 조치는 그냥 똑같은 옷을 사드리는 거야. 어. 후속 조치는 똑같은 옷을 사드리는 게 후속 조치고, 어, 그러니까 이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준비할 때 내가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그냥 이거 NaOC 담긴 시린지를 올려놓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팁이 막혔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팁이 막혔다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료를 볼 때 머릿속에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석션, 아니 그 NaOCl 팁은 막혔다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팁 그거 NaOCl 시린지를 준비했으면은 환자 보기 전에 그 타구대에다가 살짝 힘 살짝 줘서 뿌려봐요. 나오죠? 그러면은 원장님 진료하다가 터질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시린지는 락킹 시린지 이용하면은 터질 일 더 없는 거고. 근데 락킹 시린지 사용하면서 그게 막힐 거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팁 계속 바꿔 끼고 뭐 하고 했다가 원장님이 이렇게 딱 NaOCl 시린지 하려고 하는데 힘 빡 주면은 락킹도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런 생각 하세요. 아, 얘는 막혀 있고 내가 이 막혀 있는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 준비를 하면 나는 어, 큰일 난다. 이거를 그냥 머리에 기본 값으로 놓고서 일을 하면은 사실 이런 일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킴 사고 방지에는 꺼즈 깔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결국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를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보죠. 환자 머리가 이렇게 베드에 누워 있죠. 이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 여기 목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다가 똑 떨어뜨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이게 거의 톨게이트, 이거 하이패스 톨게이트예요. 이거 뭐 차단기도 없어. 이게 떨어뜨리면 그냥 여기서 어서 오세요 하고서 목으로 그냥 쑥 들어가. 그러니까 꺼낼 수가 없. 이건 여기다가 꺼즈 또 깔잖아요. 그러면 꺼즈 깔면 환자들이 혀를 그렇게 돌려요. 어. 꺼즈 불편해서 혀를 그렇게 돌려. 그러니까 이제 꺼즈 까는 것도
이게 촘촘하게 싹 깔아도 사실 떨어뜨리면 어떻게든 또 삼키려면 삼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힐링 같은 거 있잖아요. 힐링 같은 거나 뭐 임프레션 코핑을 삼키진 않겠지? 주로 힐링 많이 삼키죠? 그죠? 힐링 같은 거 체결하고 뺐다 꼈다 체결하고 뭐 분리하고 할 때는 혼잡은 약간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너무 앉히진 말고 한 요 정도만 앉혀요. 그러면은 입을 벌렸을 때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자가 머리가 약간 두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요 정도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나? 여기 이렇게 발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아 하고서 여기서 이제 힐링해요. 그럼 내가 뭐 위에 하다가 떨어뜨려요. 어디로 떨어져요? 여기 목구멍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 뒤에다 꺼지 살짝 대고 앉아 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살짝 대는 거 더 불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똑 떨어지면은 여기 아래로 떨어져. 아래 하다가 떨어뜨리면 여기로 떨어져. 떨어진 다음에 뒤로 싹 굴러가거든요. 그럼 여기 꺼지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안 가고 떨어져서 뒤로 굴러가는 동안에 내가 뭔가 제지할 수 있는 타이밍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삼킴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1번은 꺼즈. 근데 저는 꺼즈를 100% 깔으라고 강의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0%잘 안 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환자 앉았으면은 그 환자의 일단 연령대부터 파악을 해. 그냥 앉는 순간 알잖아요. 고령의 환자가 잘 삼켜요. 그리고 환자가 코로 호흡 잘 못하시는 분들은 목이 무조건 열려 있어요. 그런 걸 다 미리 내가 파악을 해. 그 상태에서 꺼지를 깔까 말까 판단하죠. 꺼지를 깔았는데도 불안하네? 그럼 안 쳐서. 그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30번 때 프랩할 때 헤어 리트렉션 하는 거 너무 힘든데 플라스틱 석션 팁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화면 공유 되죠? 되죠? 30번 대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잠시만. 30번 대가 원장님의 그 머리가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시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0번 대잖아요. 그죠? 근데 원장님이 머리를 이만큼 밀고 들어와서 진료를 하는데 결국에 석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원장님 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장님 그 품 안으로.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표현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장님이면은 원장님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오른손이 환자의 머리 뒤로 돌아서 원장님 가슴 앞쪽으로 해서 석션 팁을 요렇게 구부려 가지고 여기서 혀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원장님 시야에 딱 걸려. 예, 원장님 시야에 딱 걸려. 그래서 원장님 가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래로 돌아서 여기서 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석션 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석션을 이쪽에 안에 넣고서 좀 깊이 딱 위치시킨 다음에 고정시켜 놓으면은 혀가 이렇게 눌러도 여기 옆에 치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요. 음. 근데 원장님이 이거 프랩할 때 이쪽 당기면서 이렇게 프랩하면은 여기로 석션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원장님이 혀를 당기면서 프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요. 원장님이 혀를 당기면서 링걸 쪽 프랩하면은 나는 버컬 쪽에 이쪽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원장님 손을 여기서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되고 나는 여기 당기는 거 가까우니까 여기서 당기면 되고 그러면 볼 쪽을 쭉 당겨주면서 이쪽에 시야도 열어주고 내 석션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약간 뒤쪽으로 목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뒤로.
그래서 30번에 석전할 때 협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설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설측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설측 들어갔을 때는 혀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거 석션, 플라스틱 석션 막 구부러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실 원장님이 땡겨주면 제일 좋은데 뭐 원장님이 그게 편치 않으실 수 있으니까 원장님 스타일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님 가슴으로 돌아서 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손 여기 있고 석션 팁을 이렇게 못 넣는 거예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거 좀 사진 찍어가지고 조금 다음번에 좀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팀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죠. 근데 이것도 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죠? 원장님들 계신데 팀장이 컨트롤 타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팀장이 컨트롤 타워 돼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 팀장 누구 시켜요? 대부분 팀장은 누가 달죠? 팀장? 그쵸. 9년차. 9년차에다가 진료 잘하는 사람이 달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넌 뭐해? 넌 뭐해? 넌 뭐해? 이거를 다 보면서 어레인지 하면서 여기서 뭐 잘 안 되네. 들어가서 타닥 치고 빠지고 또 타닥 치고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가서 뭐 하세요? 이거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그 배치하면서 다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이 쉽죠. 그쵸? 어, 말이 쉬운 거예요. 바쁜 상황이니까 그리고 내가 고연차니고 내가 일을 잘 잘하니까 큰 케이스 오면 내가 거기 딱 그냥 북박이 돼요 그냥. 어떤 어려운 케이스 있어요? 그럼 다 다른 선생님들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해. 근데 그 어레인지를 어떻게 해요? 어레인지 못하죠. 그래서 팀장님은 사실 후배들을 키워야 돼요. 후배들이 자기 이상의 역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뭐 어, 가르친다고 뭐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노력해야죠. 그리고 뭐 팀장님, 김다영 팀장님이시니까 여자분이잖아요. 같은 여자잖아. 편하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저는 팀장 같은 거, 팀장 달고 실장 달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같이 1대1로 얘기를 못 해. 불편해, 막 서로. 근데 그런 공감대 형성은 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거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고 피드백 줘야 되고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하면서 어레인지 하려고 하니까 그쵸. 환자들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팀장의 역할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럼에도 선생님은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그래, 내가 이런 거 컨트롤 타워 해야 되는데 내가 일 잘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투입해서 빼줘야지. 뭐,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애들 힘들어하는 거 내가 빼줘야지. 이거 또 내가 신경 쓰니까 내가 보고 있는 환자 나한테 막 불평불만해. 이 구조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직원들 하나하나를 다 교육을 해서 이거 쫙 진료 역량을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진료 역량을 어,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교육이 필요하냐? 원장님의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 많은 팀장님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은 또 원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게 맞아요.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이제 좀 직원들,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컨트롤 타워의 개념은 이런 직원들의 업무 역량 상향 평준화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컨트롤 타워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이면에 아, 너 혼자, 그러니까 팀장님 바쁘잖아요. 팀장님 혼자 어떻게 일을 다 해요.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일임을 하고 가르쳐 주고, 어, 뭐 매뉴얼 같은 것들 만들 수도 있고, 뭐 진료 같은 거 매뉴얼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진료한 거 나중에 따로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거 피드백한 것들 쭉
쌓아가서 나중에 그걸로 또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준이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환자분들 안 맞고 가시려는 환자만 네, 뭐예요? 오는 환자분들 안 맞고 가시려는 환자분들 막으셔서 당일 내와 신한 예약 환자분들 모두 다 보려다가 항상 오버타임 40분에 1시간 맞아요. 1시간까지 하시는데 원장님 오버타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환자를 막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환자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은 이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쵸. 그러니까 진료실도 마찬가지고 데스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예약 안 하고 온다는 거겠죠. 예약 안 하고 왔는데 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오시는 분들 진료 봐드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자꾸 오버타임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버타임이 안 생기게 하는 거는 환자를 막는 것만이 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료를 조금 더 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왔는데 왕창 해. 그러면은 이제 뭐 진료 당연히 오버될 거고 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에 어딘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다영 팀장님 얘기를 쭉 복기를 해보면 결국에 이건 이런 거예요. 진료실 전체 역량이 많이 올라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음.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팀워크가 잘 맞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오버타임은 원장님 오버타임 하는 거 원장님이 힘들어 하세요? 원장님은 뭐 오버타임 해도 괜찮죠. 원장님 오버타임 하셔도 괜찮죠. 근데 선생님들이 오버타임 하는 게 좀 이제 걸리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오버타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선생님들 분배를 해서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할 것인, 그 원장님이 신경 안 쓴다니까. 여기, 아니, 다른 분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그쵸. 원장님은 오버타임 잘 신경 안 써요. 근데, 그쵸. 직원들 수당 다 챙겨주는 거, 이런 게 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까 김결님께서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진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매뉴얼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 직원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만약에 오버타임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원장님은 그 고민할까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버타임 40분 했어. 근데 다 같이 오버타임을 40분 했어. 근데 환자는 두 명이에요. 그럼 직원 두 명만 붙으면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도 다 오버타임처럼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 시간 동안에 원장님의 진료라던가 우리 병원에 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리콜을 막 나눠서 한다던가 업무를 뭔가 해. 생산적인 업무. 근데 그 생산적인 업무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재료 재고 관리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빼고 좀 평소에 중요한 그러니까 급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을 뭔가 그 시간에 해내. 그리고 그 해내는 것들을 원장님한테 리포팅을 해줘. 그러면 원장님은 수당을 챙겨주면서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요? 원장님들 어떠세요? 음. 아유, 그러니까 이게 네. 음, 근데 뭐 원장님도 이해는 해야죠. 음, 그래요. 이게 그래서 원장님들이 역할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직원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뭔가 교육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쉴 틈도 없이 뭔가 템포 연습도 하고, 뭐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버타임 생기는 거 가지고서 그거 이제 뭐 트집 잡으면 직원들 진짜 의욕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버타임 뭐 직원 한 뭐 10명 있어서 1시간씩
한다고 뭐 몇백만 원씩 나가나요? 모르겠네. 다 합치면 한 몇백만 원 되나? 근데 저는 직원들 의욕 꺾는 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는 것들에 좀 방점을 찍은 다음에 뭐 매출 떨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원장님도 한번 원장님이 많이 불안하신가 보다. 결국에 불안하신 거거든요. 원장님이 많이 불안하신가 보다. 그래서 분명히 알 거예요. 선생님들 노력하는 거 알 건데 당장에 좀 매출 떨어지고 이러면은 나가야 되는 돈은 있는데 불안하니까 뭐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지. 선생님들 뭐 기분 나쁘라고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회의감 들고 이러면은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잘, 그래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감 갖고 뭔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현명한 대처가 안 돼요. 예. 직원들을 동조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쉽지는 않은 건데, 원장님이 요구하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이 뭐 40분, 1시간 이렇게 생기면은 사실 직원들 전체 오버타임을 주기보다는 결국에 그 지금 김다영님은 팀장님이잖아요. 그럼 팀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던가. 예. 그래서 팀장님만 뭐 오버타임을 하던가. 음. 아니면은 뭐 실장님이 오버타임을 하던가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 오버타임을 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좀 이렇게 줄이면 1.5배도 그때 가서는 요구할 수 있겠죠. 이영희님은 필요 인원만 빼고 다 퇴근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네 정말 힘들죠. 네,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 역시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도, 이게 전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개인의 뭔가,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뒤섞여 있는 뭔가 되게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수업한 건 결국에 제가 그러니까, 어, 조직을 신경 쓰면서 뭔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에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의감 들고 이러면 또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점을 나한테 찍으세요. 그러니까 김다영 선생님한테 찍고, 뭐 주인장 선생님한테 찍고 해서 방점을 나한테 찍어서 내가 조금 더 역량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불안함 속에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거의 대체 불가할 인력이 되겠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사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네요. 그죠? 더 뭔가, 어, 의미도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